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것 중에서 그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녀 외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녀가 한 일이 글로벌 IP 소식 및 콘텐츠 트렌드 조사예요. 저 CJ E&M 스튜디오스에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생겼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은 3번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는 우리 후보자의 자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미성년자는 밑에 있는 트랙터 기초 드로잉, 말 그대로 어떤 손재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찬스가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관여하신 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입학 서류를 내면 명백히 의혹이 해소될 것 같은데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충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 레고랜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두꺼운 서면 자료 답변서를 다 읽어봤는데 오전에 태도도 그렇고 우리 후보자는 적시 신속 대응 잘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친 대형 사고를 후보자가 잘 막았다는 의미입니까? 뭐 누가 사고를 치고 여부를 떠나서 시장의 누가 사고 충격이 친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니까. 누가 사고 쳤습니까? 어찌됐든 저 김정은이 사고 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원지사가 사고 친 거 맞죠? 왜 뭐, 그것도 얘기 못해요? 뭐 사고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서 저 시작이 된 것 같죠. 그걸 명확 그 정도 대답도 못해요? 예, 시작이 된 것. 그래서 결국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제대로 대응했는가? 그리고 후보자는 그런 말을 제대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인지를 우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문제점과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에 보면 금융당국과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후보자 그때 강원도에 금감원에서 경제정책보좌관 파견돼 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정책보좌관으로 금감원에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예, 그 당시에 예, 다 알고 예, 있었는데 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빨리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금감원에서 강원도 경제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됐지만 사건에 전혀 참여한 바도 없고 논의에 참여한 바도 없고 뭐 금감위와 금감원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왜 나가 있습니까? 금감원에서. 결국 후보자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이 있었고 금융위 또 금감원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지자체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발표 이후에 신용평가사라든지 국내 언론 또 저희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근데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시장 참여자마다 보는 게 달라서 사태가 이렇게 갈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6일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도 전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언론과 야당의 소중한 의견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았던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이런 금감원 이런 분들이 결국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라는 게 이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이런 선상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13일 날 워싱턴에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연삭선상에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8일 만에 추경호 부총리 입장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의식에 동의하셨나요? 후보자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는. 근데 강원도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결국 그 아까 있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채권 시장은 매우 민감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 이런 발언들이 사건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총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표 있었지만 3주 후내가 돼서나 뭐 채권 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높아졌고 신용 스프레드 급격하게 악화되고 부도 건설사도 나타나는 거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우리 후보자가 강조하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메시지가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그래서 다음 보시죠.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주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대로 대응 못했다. 이렇게 사과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잘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총론적으로 대통령은 10월 27일 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안 안 했죠? 예, 안 한 거로 나와 있네요. 이런 주요 회의 있으면 담당 비서관실에서 말씀 자료 올리죠. 저도 예, 청와대에 있어서 예. 안 올렸습니까? 그 당시 옆에 보면 아시지만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는 담당 비서관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예. 후보자가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셨죠? 아마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